네, 안녕하세요. 영어TV 우섭입니다. 자, 이제 벌써 면접의 계절이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수시 6장을 모두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썼었고 괜찮은 결과를 냈었기 때문에 이런 좀 꿀팁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 자,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면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력, 과거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대, 연세대, 계명대, 경희대, 성균관대, 고려대 이렇게 6개 면접을 모두 보았고 그 중에서 서울대, 의대 빼고 나머지 5개는 모두 최종 합격까지 하였습니다. 영어TV 면접 합격한 건데요. 그래. 영어TV 면접도 굉장히 이제 어려웠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네. 일단 서울대 의대 면접을 특이하게 MMI 면접이라고 해서 방이 6개, 5개 정도 있고 그리고 각 방마다 들어갔다 나오고 하면서 한 방당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정된 상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 때 준비했던 생기부를 교수님께서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질문이나 구체적인 경험, 사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면접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그리고 연세는 이제 약간 제시문 면접이었는데 고려대는 이제 특이하게 뭐 인문 그리고 수학, 과학에 대한 제시문이 각각 모두 있었고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어떤 핵심 키워드, 뭐 공통적인 단어 이런 거를 설명해라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면접이었고 그리고 연세대 의대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수학, 과학에 대한 제시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약간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해서 그거를 약간 화면에 놓고 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면접은 모의 면접 이런 게 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특히 현역 친구들은 면접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부터 하나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첫인상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복장 그리고 뭐 표정 그리고 말투, 뭐 태도, 뭐 아이 컨택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복장은 이제 약간 저는 두 가지 기준을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입었을 때 뭔가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편하고 약간 이런 옷이 있잖아요. 사실상 6개 면접에서 거의 같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단벌 신사였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너무 약간 어른스럽거나 너무 어려 보이거나 약간 그 딱 적당한 정도의 옷을 골랐는데요. 이렇게 흰색 와이셔츠를 파란색 니트 같은 거를 여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많이 입고 다녔는데 면접을 다닐 때 바지는 청바지, 면바지, 밝은 색깔의 면바지 이렇게 두 개를 약간 번갈아 가면서 입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할 복장을 제가 또 생각을 몇 개를 했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교복은 절대 입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학교를 드러낼 수 있는 거는 부정행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교복은 절대 입고 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약간 너무 어른스러워 보일 수 있는 뭐 양복, 정장 그런 옷은 제가 좀 가급적이면 피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어른스러운 옷을 입고 나가면 학생으로 보인다기보다는 약간 뭐 대학원생, 약간 뭐 대학생 이런 걸로 보일 것 같아서 저는 약간 그런 옷은 좀 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교수님과의 어떤 대화를 할 때 중요한 표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표정은 면접장에 딱 들어갈 때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면접장에 이제 앉아 있을 때 표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면접장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이렇게 90도 인사를 하면서 약간 웃는 표정. 근데 이게 웃는 것도 너무 약간 막 해볼쭉 웃거나 뭐 이빨이 다 보이게 웃으면 이 친구가 약간 신뢰감이 좀 떨어지고 약간의 미소? 약간 입꼬리가? 입꼬리가 약간만 올라가는 머리 너무 크네. 약간 요런 느낌? 좀 무섭네요. 잠시. 이런 표정이 아니에요. 약간 호감을 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 컨택. 다른 사람이 눈을 보면서 말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떨리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잘 안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면접관님이 이렇게 계시면 여기를 보면 됩니다. 인중을 보면 돼요. 인중. 여기를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친구가 내 눈을 보고 있구나 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친구끼리 해보세요. 내 인중을 봐봐 하고 이렇게. 목소리 톤은 너무 부담을 가지시면 오히려 면접의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 같은 거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자라는 정도의 느낌으로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단계 베이스를 밟았으니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생각한 면접의 어떤 기본적인 3가지 중요한 팁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면접장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의 태도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갈 때는 일단 무조건 벌컥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노크를 3번 해주고 교수님께서 들어오세요 라고 해주시면 그때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렇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조심스럽게 닫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90도 인사를 하는 것이 훨씬 예의가 발라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수님께서 뭐 앉으세요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지 않으시면 제가 이제 앉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교수님께 묻고 교수님께 좀 편하게 앉으세요 라고 하면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앉으시면 됩니다. 자리에 앉았으면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되게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약간 의기소침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등을 붙인다는 느낌으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손하고 발이 놀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다리를 떠는 친구들이 이제 습관이 되면 진짜 면접장에서 다리를 떠는 친구를 몇 번 봤는데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습관이 있어서 제가 이걸 해결한 방법은 이 손을 무릎에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딴짓하는 것도 없어지고 손으로 무릎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떨리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면접을 잘 하고 나서 이제 나갈 때는 여기 앉아서 한번 인사드리고 나가기 전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 번 더 인사를 하고 문 열고 나가시면 굉장히 예의 바른 학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면접장에서 교수님과의 거리가 약 한 3m? 3m 정도 되는데 그냥 안 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수님의 질문이. 그럼 그런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한 번만 질문 다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정중하게 재질문을 요청해야 해도 교수님께서는 이제 흔쾌히 다시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했을 때를 또 생각해보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이 바로 생각이 안 나서 정적이 흐르는 그런 시간이 가끔 생길 수 있거든요. 약간 웃으면서 제가 지금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약 30초 정도만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꿀팁은 너무 약간 창의적인 답변을 생각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답변에서 시작해서 창의적인 답변으로 약간 가볼까?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합니다. 약간 말을 해가면서 일반적인 답변을 하다가 중간에 생각이 나면 근데 교수님 제가 방금 조금 더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덧붙여도 되고 사례를 창의적인 걸로 들 수도 있고 너무 처음부터 창의적인 답변을 하려면은 약간 면접에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일반적인 답변에서 창의적인 답변으로 넘어가자 라는 생각으로 면접에 임하시면 오히려 더 편안하고 사고가 약간 더 자연스럽게 유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항상 가지고 나가야 할 능력인 임기응변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임기응변 능력을 어떻게 기르지? 라는 질문이 좀 나오실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 어떡하지? 라는 거를 자기가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나왔군 시간을 30초를 재놓고 그 안에 내가 이걸 해결해 봐야지 라는 식으로 약간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저 친구를 약간 공격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질문을 저도 해보고 그리고 그 친구도 저한테 약간 그런 식으로 해봐라 토론하듯이 면접 준비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면접 준비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성균관대 면접이 그때 수능 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한 달 전쯤부터 면접 준비를 시작했었고 그 성균관대가 끝나고도 면접 준비를 하루에 한두 시간씩 정도는 계속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꼬리 질문 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생기부 면접에서 꼬리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기부에서 꼬리 질문을 준비하는 방법은 생기부를 읽어보면서 노트에다가 계속 교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실지를 적어보고 답변을 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이 부분을 또 질문을 할 수 있겠다 이러면 그걸 확장해서 노트에 또 적고 계속 이어나가는 약간 마인드맵 형식으로 만들었고 제시문 면접이나 MMI 면접 이런 거를 준비를 할 때도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말을 할 때 어떤 저의 표정이나 태도 같은 게 좀 잘못된 게 없을지 답변을 다시 들어보면서 좀 다르게 말하는 게 낫겠다라는 걸 분석해보기 위해서 계속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좀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면접 답변을 몇 초 정도 하셨나요?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두괄식으로 말해라 면접에서 이런 걸 많이 하죠. 그게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처음에 딱 말하고 그거에 대한 예시를 한두 개 정도 드는 정도로 답변을 항상 짰었어서 한 질문당 정확하게 초를 재보진 않았지만 1분 내외로 답변을 좀 했던 것 같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 동기 저도 지원 동기 이제 학교 그래도 6개 냈으니까 각 학교별로 지원 동기를 생각해서 뭐 적어보기도 했고 다른 애들이랑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식상한데 약간 이런 걸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면접 6개를 가서 지원 동기 질문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개인 정보가 드러나면 실격처리이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도 이걸 약간 배려를 해주시는지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 같은 질문은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했냐면 그 대학교의 입학처를 들어가면 설립 이념이나 특이한 커리큘럼, 뭐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친다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학교의 이 프로그램이 저의 어떤 점과 잘 맞을 것 같아서 뭐 지원을 했다라고 말하면은 이 학교에 대한 약간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같고, 오히려 학교와 연관지어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넣어서 하면 지원 동기를 조금 더 풍부하게 생각하기 좀 쉽지 않을까라는 팁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저의 면접 어떤 경험이나 거기서 나온 약간 팁들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수험생들 여러분 모두 수능 그리고 끝나고 면접까지 항상 최선 다하여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자, 안녕. 약간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 오기 전에 뭐 먹고 왔어? 뭐 약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약간 뭐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물어보시고, 교수님께서 생각보다 되게 편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